짠! 자, 반갑습니다. 개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전에 여러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키위, 골드 키위나 키위 같은 거 먹으실 때 조금 조심을 하세요. 왜냐면 제가 토요일 날 동영상 올리고 나서 키위를 좀 많이 먹었어요. 와, 알러지 올라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키위 알러지는 없어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키위 먹고 진짜 고생했어요. 지금 막 여기 뭐 다 나고 막 빨갛게 올라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것 좀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께 강아지의 5대 감각, 5대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편씩 올라갈 거예요. 오늘은 눈 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조금 동영상이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에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 거예요. 1장, 2장, 3장을.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뭐 좀 봐보시면 그래도 강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튼 자 1장 눈앞의 것은 잘 못 보지만 넓은 시야를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각이 만약에 사람이 이 정도다. 그럼 강아지는 이 정도. 제가 이게 딱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 눈앞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 걔는 초점 맞추기가 어렵다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봐봐요. 사람의 시력은 예를 들면 얼마나 작은 거를 볼 수 있을까로 판단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의 표준 시력이 1.0이다. 한 1.0이다라고 하면은 강아지는 한 0.3 정도? 그러니까 약간 근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 맞추는 능력이 예를 들면 카메라로 따지면 포커스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초점 맞추는 능력이 그 사람의 1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1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최단 거리도 사람은 이렇게 앞에 있어도 보이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요 정도, 한 최소 33c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를 봐야 알 수 있다고 해요. 아니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인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장난감을 들고서 아이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흔들면은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강아지야? 그럼 내 앞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게 초점이 흔들려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랑은 좀 틀린 거예요. 초점 맞추는 능력이 좀 많이 느리다. 자, 하지만 멀리 있는 거. 진짜 어떤 연구 결과에서 보면 수백 미터 밖에 있는 거리의 사물도 분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은 아예 안 보이지만 강아지는 볼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 저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자, 개는 그 다음에 1장이 두 번째. 개는 사람보다 시력이 나쁠까? 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강아지는 사람보다 시력이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는 멈추어 있는 것을 식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 요거를 정지시력은 사람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막 움직이는 거나 감지하는 능력은 사람보다 월등히 앞선다고 해요. 소위 말하면 동체시력이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올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봐봐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강아지, 아프간 하운드, 패키니즈, 그리고 여기 개아빠 이렇게 4명을 분류를 해봤어요.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일반적인 강아지를 보시면 사각지대 120도라고 돼 있죠. 그리고 측면 시야, 왼쪽 오른쪽을 보는 시야예요. 그게 90도씩. 그리고 앞에 양안 시야, 앞으로 양쪽 눈으로 보는 걸 양안 시야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는 시야가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60도 정도. 그래도 전체 시야가 240도를 보죠. 아프간 하운드 사각지대 70도. 아프간 하운드는 뒤에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측면 시야, 아프간 하운드 같은 경우는 눈이 앞에 이렇게 달린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측면 시야가 되게 넓다고 해요. 이 측면 시야가. 양안 시야, 앞에 보는 능력은 하지만 50도 정도. 사람보다는 떨어지죠. 패키니즈는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앞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안 시야가 110도, 그리고 측면 시야가 50도에서 220도라고 해요. 자, 여기 개아빠. 사각지대. 사람은
이렇게 보면 요 제 손 뒤로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뒤에 사각지대라고 하죠. 180도, 측면 시야는 20도, 옆에 보는 능력도 이렇게 봤을 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양안 시야, 앞으로 보는 시야가 이렇게 140도라고 해서 되게 넓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전체 시야가 무적이라고 나와 있죠. 저는 무적입니다. 개설이에요. 네, 하여튼 뭐 180도 이렇게 보게 되면 차트를 보잖아요. 차트를 보면 사람에 비해서 양안 시력 범위는 사람보다 좁기 때문에 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해요. 거리 딱 보면 사람들이 보면 저건 한 5m? 한 50m? 뭐 10m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그런 거리 판단 능력은 좀 많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근데 뭐 강아지가 사람에 비해서 종합적으로 시력이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해요.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강아지가 좋고 어떤 뭐 당연히 가까운 거리에서는 떨어지지만 동체 시력 좋고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걔는 사람보다 시력이 나쁠까에 대한 정답은 비슷하다 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추워서 옷 좀 입었어요. 왜 이렇게 바람이 추워? 한국은 덥죠? 지금 추워요. 여기 지금 8도? 9도밖에 안 돼. 추워. 여튼 자, 2장입니다. 짜잔. 자, 아까 1장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동체 시력과 야간 시력. 자, 강아지들은 움직이는 것일수록 잘 보고 어둠 속에서 뛰어나요. 왜? 동체 시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야간 시력도 뛰어나고. 자, 다른 동물의 눈도 그렇지만 개의 눈은 멈춰 있는 사물보다는 잠깐만요. 귀 좀 팔게요. 죄송해요. 네, 멈춰 있는 사물보다는 움직이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요.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강아지들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 경찰견을 예를 들게요. 그래도 특수하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경찰견을 이용한 실험이 있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있으면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경찰견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멈춰있는 표적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표적 같은 경우에는 500m보다 더 떨어진 5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는 그 사물을 잘 보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했는데 황당한 게 움직이는 표정이 있죠. 샥샥샥 움직이는 표정. 그런 표적 같은 경우에는 810m에서 900m, 와 1km 가까이죠.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구별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야, 1km면은 거의 뭐 만안경이죠, 만안경. 그 강아지를 데리고 뭐 카지노를 가서 룰렛을 돌리면 뭐 거의 뭐 재판 맞겠어요. 네, 죄송해요. 네. 예, 하여튼 그리고 깜빡거리는 그 빛을 어느 정도의 속도까지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에서 사람보다 4배나 높은 능력을 걔가 가졌다고 보고되었어요. 4배. 깜빡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끊겨 보이지 않는 프레임이 24프레임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게임을 한다 그러면 요즘 뭐 모니터가 뭐 60프레임, 144프레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30프레임으로 알고 계시죠? 1초가 사진 30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프레임은 1초에 24장이라고 해요. 근데 강아지는 1초에 평균 120프레임에서 140프레임을 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동체 시력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영화나 영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 같은 경우가 24프레임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뭐 좀 빠른 영화들은 뭐 60프레임 영화를 쓰기도 하지만, 근데 강아지들한테는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장 한 장 끊어진 영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막 빠른 영화들이 강아지들한테는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 저도 한번 그런 눈을 갖고는 싶지만 너무 모든 게 느리게 보이면 좀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숲에서 어떻게 보면 늑대의 후예라고도 불리잖아요,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숲에서 사냥을 하던 개들, 그러니까 뭐 사냥견 이런 아이들은 야간 시력도 발달했다고 해요. 뭐 강아지의 망막에는
타페텀이라는 그 반사 효과를 높이는 기능이 있어서 사람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밝기에 3분의 1 조도, 명암이죠, 명암. 그 조도값이라고 해서 이 그 명암값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3분의 1 정도의 빛만 있어도 사물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게 야간 투시경이라고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써봤을 거예요. 그 PV7이라고 맞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야간 투시경이 뭐냐면 많은 미세한 빛을 증폭을 시켜주는 거야.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초록색 화면 있죠? 초록색 화면. 그게 그 미세한 빛들을 사람의 몸에서도 나오는 그 빛들을 증폭시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강아지의 눈은 그 정도 뭐 야간 투시경처럼 엄청 그렇게 되진 않아도 거의 뭐 내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걸 강아지들은 본다는 거죠. 신기해. 불 끄고 아이를 부르면 후다닥 달려오는 게 그렇게 잘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개가 살고 있는 세상은 파랑과 초록으로 칠해진 온화한 세계, 되게 온화한 세계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까지 개가 보는 세상은 흑백 세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약간 뭐 생명이다 뭐다 이런 세계, 그렇게 원래 영규 결과도 예전엔 있었지만 그 강아지의 시세포에는 색을 구별하는 추상체, 눈에 있는 추상체가 적은 것이 사실이래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조도, 명암, 내가 아까 잘못 표현했구나. 조도, 그러니까 명암을 감지하는 간상체. 간상체는 뭐냐면 간상세포, 눈의 망막에 있는 막대기 모양의 세포래요. 그 외 세포의 움직임이나 파랑이나 초록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파랑이랑 초록. 그러니까 그 색깔은 인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개는 파랑색, 초록색, 하양색, 검정색 등의 그런 색깔이 어우러진 되게 온화하고 평화로운 그 풀숲에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온화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차분하고 온화한 것처럼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강아지들은 제가 어떤 분들이 물어보신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들은 뇌, 눈, 귀, 코는 뭐 워낙 발달이 금방 태어나자마자부터 발달이 거의 뭐 제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 눈, 입, 뭐 귀 이런 거는 생후 6개월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의 그 정상 범주에 올라와요. 그때 아이들의 시력을 좋게 하고 싶으시면 2개월령에서 6개월 사이에 좀 다양한 것,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 강아지의 시력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게 된다고 해요. 연구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2개월에서 6개월 좀 아이들한테 많은 걸 보여주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시켜주시면 시력이 일반적인 아가들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해보실만 하죠. 그리고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강아지는 움직이는 것에 되게 시선을 뺏겨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손에 대해서 훈련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손을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거기에 시선을 막 뺏긴다고. 옆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그 막 움직이는 거에 시선을 뺏긴다고 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 고양이는 더 움직이는 거에 시선을 많이 뺏긴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신경을 써서 훈련을 시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따단. 뭐 어때요? 뭐 좀 궁금증, 뭐 강아지들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자, 3장. 강아지의 시선 속에 담겨져 있는 위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대에게 적대감이 없어도 계속 이렇게 노려보면 무서움을 느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면 강아지들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 새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사이좋은 강아지끼리는 놀면서 서로 마주치는 보는 일들이 많아요. 또 주인이 만약에 이름이 견주가 강아지를 불러서 내가 신호를 불렀어. 그럼 신호는 진짜로
지 막 뭐 할 거 하다가 저 멀리서 오지도 않아 이제는 저 멀리서 이렇게 봐 나를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러냐? 왜? 뭔 일이야? 놀아주려고 이 집사? 막 요딴 식의 반응을 보이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강아지 나쁜이란다. 그 처음 보는 그 사람이 왔을 때 정면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천천히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뭐 성견들이고 성격이 좋은 아이들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쳐다볼 때도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쳐다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사람이 키가 있으니까 아이들 내려다보면 이렇게 내려다볼 거 아니야.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고.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뚫어지게 하는 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별로 아이들이 하여금 편안함보다는 약간 두려움을 주는 행위니까 그런 거를 좀 안 하셨으면 하고. 자, 제가 모든 훈련의 시작은 뭐라 그랬죠? 아이 컨택. 봐봐요.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 컨택이라는 건 강아지가 올려다보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주인, 견주의 성향을 파악하는데도 아이 컨택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강아지를 길들이는 첫 걸음은 주인이 부르면 걔가 돌아보거나 나한테 오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이 컨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뭐 존경이나 신뢰의 의미, 난 너가 너무 좋아, 신뢰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올려다보고 앉아서 올려다보는 행동들은 내 견주를 존경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아이 컨택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자, 뭐 적은 양의 뭐 간식도 괜찮고 그 인형이나 장난감도 괜찮고, 그걸 처음에 좀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신 상태에서 인형을 이렇게 뭐 그 강아지의 코끝에 가져가요. 냄새를 맡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냄새를 맡잖아. 이렇게 냄새 맡으면 그걸 내 턱 쪽으로 딱 가져와요. 나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고 턱 쪽으로 가져오면 아이가 요 인형을 보고 있다가 나랑 눈이 탁 마주쳐. 나랑 눈이 탁 마주치면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이 착하다, 아이 이뻐 하면서 간식을 준다거나 인형을 던져준다거나. 되게 간단하죠. 이거를 하게 되면 강아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견주랑 눈을 마주치면 행복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식의 아이 컨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간단하지만 이게 정리를 안 하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은 빠르게 해봤어요. 좀 뭐 헷갈릴 거는 없잖아요. 뭐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의 눈은 이렇다. 우리 강아지들은 이렇구나 라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시면 뭐 그래도 모르고 키우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러니까 오늘도 좀 오늘 긴 영상 뭐 한 20분 가까이 되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틀 뒤에는 이제는 청각? 뭐 5대 감각에 대해서 하여튼 5가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캐나다에 뭐가 궁금해요, 캐나다는 뭐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긴 할 건데 아직은 뭐 이제 저도 적응 다 했고, 뭐 처음 이제 캐나다에 오시거나 여행을 오시는 분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 또 영상 오늘도 이거 재밌게 봐주시고 또 항상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죠? 알람 설정까지. 그럼 내 영상을 볼 수 있다고.